저도 진짜 처음에 이거 하기가 어려웠던 게 먼저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. 실패 엄청 했죠, 저도. 별거 다 했었거든요. 진짜 막 사람인 같은 것도 막 만들어보고 그것도 망하고. 이제 수험서 같은 걸 이렇게 만들면은 수험서가 보통 자격증 컨텐츠들이잖아요. 자격증 따서 그냥 묵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취직을 하니까 그 취직하는 회사랑 이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. 안 되더라고요. 와, 대기업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벽이 있더라고요. 아쉬웠죠. 다시 하라면 안 할 거예요.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. 진짜. 살려보려고 이제 인공호흡을 몇 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. 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. 멘탈 얘기, 강인한 정신력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그거는 사실 돈 주고 들을 얘기는 아니거든요. 도움이 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.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. 어느 순간 목이 안 따라요. 목이.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강의가 또 그냥 일반 말하고 다르잖아요. 목이 가더라고요. 오래 할 수는 없겠다. 출판을 하셨어요. 컨텐츠는 많으니까 그걸 이제 다 갖고 와서 자기 걸로 하는 출판을 하는 거죠. 막상 또 처음에 하려니까 종이책 출판사를 하려니까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전자책 출판사를 먼저 하신 거예요. 그럼 설립을 하시고 나서 그걸 어떻게 썼냐? 작가들을 불러다가 그 책을 쓰게 하고 케어를 해주는 거죠. 이렇게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. 책 쓴 사람이. 예.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하나의 돈나무를 만드신 거고. 예를 드는 게 있어요. 3개가 있어요. 자전거하고 팽이하고 상어요. 자전거 팽이는 느낌 오셨을 테니까 아실 테고 상어가 다른 아감이랑 다르게 생겼잖아요. 이렇게 세 줄로 생겼잖아요. 왜 그러냐면 빨아들이고 넣고를 못해요. 이렇게 움직여서 물을 집어넣어야 호흡이 돼요, 걔는. 그래서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상어가 왼쪽 오른쪽으로 치는 힘이 엄청 세요. 그게 숨 쉬는 거니까. 다른 것들은 지느러미로 이렇게 다니는데 걔는 몸으로 다녀야 돼서 그래서 상어가 이렇게 오잖아요. 네, 숨 쉬는 거예요, 그게. 근데 그걸 이렇게 못하면 숨을 못 쉬어요, 걔는.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멈추질 않는 거예요. 끊임없이 흔들어야 돼요. 안 그러면 죽으니까. 약간 우리 삶이랑 비슷하죠. 근데 팽이 자전거보다는 상어가 좀 불쌍한 게 어떤 좀 더 위대한 거일 수도 있어. 그게 이제 특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냥할 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. 우리 1인 기업도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죠. 저는 이거를 자유를 얻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. 생존 때문에 했어요. 책을 처음에 쓴 것도 제 분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을 해봤고 여러 분야들 중에 좀 약한 부분 우리 분야에서 좀 개발이 덜 돼 있는 부분 그걸 찾았죠. 저는 이제 교통공학인데 그 안에서도 막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 자격증 분야가 책이 10년 전 책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. 왜 그런지를 알아봤더니 기술공학 분야의 자격증 책은 혼자 쓸 수가 없어요. 첫 번째로 분야가 다양한 걸 하나로 합쳐놓은 자격증이다 보니까 자기 분야만 알지 이쪽 분야를 모르는 거예요. 저는 이제 공부를 한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. 그래서 못했구나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. 전문 지식이다 보니까 문제 하나를 푸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 자료를 취합하기도 어려워요. 요거를 자료를 잘 취합해서 요거를 시간을 잘 투자하고 내가 요거 다 공부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. 이 세 가지를 극복을 하면 이제 그 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. 그 책 하나를 쓰는데 쓰면서 이랬죠. 이제 이 책이 내 인생 바꿀 거다. 이건 확실하다. 그걸 썼어요. 쓰고 책을 써서 책이 나왔는데 그 완판이 딱 되더라고요. 제 출판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인세를 딱 받았는데 인세가 그때 뭐 한 500만 원쯤 됐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뭘 느꼈냐면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. 2년 정도 인세를 받는 저자를 하고 3년 차부터 제 출판사를 만들고 4년 차에 이제 제 출판사에서 제 책이 나왔어요. 그리고 다 그만뒀어요. 인세 만드는 저자를 안 하고 학교도 다 안 나가고 그때부터 이제 출판사 대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.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. 그런 지가 이제 18년이니까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됐네요. 요즘은 그래서 넘치는 시간에 살고 있어요. 저는 시간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생각해요. 돈 시간 많아봤자 의미가 없어요. 돈 많으신 분들은 많은데 시간 없으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.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 진짜 드물고. 저는 이제 하는 일 중에 좋은 게 많은데 왜 제 일이 좋다고 생각하냐면 축적성이 있어요. 그래서 뭘 하냐? 제가 지금도 이걸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가 이거를 컨텐츠로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. 컨텐츠가 계속 돌면서 축적성을 가져야 된다. 무슨 일이든지. 숨 하나를 쉬어도 축적성이 있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.
그래야 축적성과 자동화가 비례해요.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자동화가 올라가요. 이 컨텐츠를 많이 쌓고 그거를 이제 플랫폼에 얹으면 똑같은 이런 일을 할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어디 들어가서 그걸 보고 물어보세요. 이렇게 딱 필요한 얘기만 하게 되니까. 그만큼 제가 시간 투자를 적게 해도 되고 서로.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, 그래서 축적성이 필요하고 자동화가 필요한 거예요. 그러면 제 24시간을 그만큼 덜 쓰게 되는 거죠. 4시간으로 많이 남길 수 있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가 그 두 개예요. 축적하고 자동화. 시간이 재투자가 되면 컨텐츠를 새롭게 만드는데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제 무리로 확 올라오거든요. 그거를 이제 딱 잡아가지고 정리해서 딱 쓰면 이제 컨텐츠가 돼서 나오죠. 그러니까 약간 우리 침잠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심지어 잘 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마치 그 박사 논문 쓸 때처럼 주제를 뭘로 해야 되냐,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, 머릿속 계속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땡 하면서 딱 뜨잖아요. 이렇게 그 느낌. 그걸 땡 치면 이제 그게 한 컨텐츠가 나오는 거죠. 근데 그거 나오기까지가 엄청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 분야에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, 이게 두 개 관점이 있어요. 소비자들이 어디다 돈을 쓰느냐, 두 번째는 돈을 주는 기관이 어디냐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두 개를 다 골라낸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, 되게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.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분야를 알아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자격증 책은 있는데 영상 강의가 없었어요, 아예. 그래서 그 영상 강의라는 거를 만들어서 해야겠다고 했고 선발주자가 되죠. 그 분야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만 보면 몰라요.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법적으로 안 하면 더 나갈 수가 없는 거. 그거를 먼저 하시면은 그건 무조건 돼요. 근데 아마 대부분 레드오션인 경우가 많아요. 그냥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냥 두 번째가 뭐냐, 법적으로는 아닌데 이걸 안 하고 못 빼기는 게 있어요. 저로 따지면은 제 기사 자격증 같은 게 그래요. 무조건 따야만 취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. 있으면 거의 프리패스예요. 근데 법적으로 무조건 따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안 딸 수가 없는 거죠. 그런 개념이 있는가. 수요를 한번 알아보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요. 그 키워드가 한 달에 몇 번 검색되는지가 나와요. 그 하나의 방법이 있고, 두 번째 방법은 유튜브에다 올려보는 거. 샘플 강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올려놓으면 그게 몇 조회가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.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거는 100분의 1. 그러니까 100명이 보면 1명이 책을 사요. 이거는 검증된 데이터예요.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. 유튜브는 또 찍어서 뭐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키워드 검색으로 찾으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해요. 또 분야에서 이런 게 돈이 될 것이다, 안 될 것이다,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. 인감도장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일단 통장 만들 때 각종 B2B 사업을 할 때 필요해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판 계약서 쓸 때 회사 인감이 따로 있는 게 좋아요. 사업자에 있는 이름,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름. 계좌도 한 3개 만드시는 게 좋아요. 국민은행에 하나, 뭐 신한은행에 하나, 농협에 하나, 뭐 이런 식으로. 사람들이 그게 편해해요. 수수료 없이 하는 게 좋으니까. 3-4개 정도 만들어서 나중에 사이트 같은 데서 올려놓을 때도 고객 지향적이죠, 그게. 농협은 꼭 있어야 돼요. 지방은 농협이 꽉 잡고 있어서 무조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. 사업자 계좌가 따로 있어야지 계약도 하고 돈도 받고. 서점에서 정산 안 해줘요, 개인 계좌로. 그냥 사업자 등록 같이 보내야 돼요. 계약도 안 해줄걸요? 실망하지 마시고요. 플랫폼을 쌓으면 죽을 때까지 있는 거라서 왜 드리냐면 저도 하고서 1년 차에는 100만 원도 못 벌었던 것 같아요. 영상 강의라는 게 그만큼 접근하기 어려워요. 근데 2년 차, 3년 차 지나니까 확 늘어요. 책이 자리를 잡으면 영상 강의가 자연히 연결돼요. 제가 아까 책이 중요하다 했잖아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